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과서는 66쪽이고요. 우리 오늘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어보고 글쓴이의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교과서 66쪽 1번 보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어본 경험을 말하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얘기를 하고 있죠. 글을 읽어본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학생의 생각주머니를 보면 남학생이 읽은 글은 어떤 마음을 담은 글일까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봐서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읽었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전하는 글, 편지 형식이나 카톡 문자 이런 걸로 다 한 번쯤 읽어봤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한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한 편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영아, 서준아, 벌써 2018년의 마지막 날이 됐구나. 아빠는 올해 너희들이 너무나 기특하단다. 5학년이 되어 더없이 밝고 든든하게 자라는 서영이, 초등학교 누구보다 적응 잘하고 돋보인 서준이, 너희들은 늘 엄마 아빠의 자랑이란다. 서영, 서준 사랑해. 12월 31일. 네, 이렇게 자식에게 부모가 쓴 편지죠. 그래서 서영이랑 서준에게 부모님이 썼는데요. 어떤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나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엄마 아빠의 자랑이다. 기특하다. 기특한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서영, 서준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이런 편지 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한테 받은 편지, 여러분들한테 꼭 쓴 거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고 여기 교과서에 적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아까 쓴 글로 예시를 보여줄 거고요. 여러분은 각자 편지 글의 형식, 문자나 카톡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였고요.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이었냐면 기특한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여러분도 이건 선생님 예시고요. 여러분 각자 경험 떠올려서 지금 잠깐 멈추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썼다 생각하고 선생님은 다음 페이지 67쪽으로 넘겨볼게요. 67쪽에 보면 글쓴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지우가 쓴 글을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편지 글이죠. 이 지우라는 학생이 쓴 편지 글입니다. 누구에게 썼을지, 어떤 마음을 담았을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김하영 선생님께, 선생님에게 쓴 편지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체험학습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였습니다. 저는 진흙 반죽을 물레 위에 놓고 그릇 모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들고 나니 상상했던 모양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양을 냈는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라서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릇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만든 그릇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릇을 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0년 9월 24일 제자 전지우 올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글을 받으면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편지 써주는 친구들이 항상 진심을 담아서 글을 썼을 때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돼서 너무 감동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우가 쓴 글을 읽고 우리는 물음에 답해 봐야겠죠? 어떤 형식의 글이었죠? 그렇죠. 편지글의 형식이고요. 지우가 이 글을 쓴 까닭은 선생님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글을 썼죠. 선생님 덕분에 예쁜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서.
그리고 지난 체험학습 때 지우가 당황했던 까닭은 여러분 이거 68페이지에 적고 있어야 돼요.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고 있겠죠? 지난 체험학습 때 지우가 당황했던 까닭은 도자기를 만들 때 상상했던 모양과 너무 다르게 만들어져서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서 지우가 쓴 글을 다시 읽고 글의 특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화면 멈추고 다시 지우가 썼던 편지글로 돌아가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알겠죠? 네, 편지글 다시 읽어보셨어요? 왠지 안 읽은 친구들 꼭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어쨌든 자, 글의 특징, 교과서에 이 반듯하게 앉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먼저 알아볼게요. 이 친구들은 항상 자세가 어쩔 수 없어요. 카메라를 찍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봐요. 자, 읽는 사람이 정해진 글이야. 그렇죠. 누구에게 쓴 편지죠? 김하영 선생님에게 쓴 편지였고요. 편지 형식으로 썼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을 썼는지, 체험학습 때 있었던 일을 썼어.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음을 전하는 글이었죠.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 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이었다. 교과서에 같이 적어 볼게요.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쓴 편지 글이야. 네,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쓴 편지 글이다. 네, 여러분은 써보시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으면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가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다 파악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방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글쓴이의 마음을 파악하는지 먼저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 알아야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일에 대해서 썼는지. 맞죠?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 무슨 일에 대해서 썼는지, 그리고 글쓴이가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 그 글쓴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어떤 핵심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뭐 사랑해 라고 쓰여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고, 미안해, 뭐 고마워, 너가 걱정이 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전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우리가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빈칸에 적어 볼게요. 글쓴이, 여러분 이거는 69쪽에 5번입니다. 잘 보고 있었죠?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글쓴이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네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금 교과서 69쪽 하고 있어요. 알아서 다 잘 하고 있겠지? 쪽수 안 알려줘도? 자, 지우가 선생님에게 전하려는 마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 너무 반복되네. 고마운 마음.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 어떤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일단 전하려고 썼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분명하게 고마운 마음만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은 고맙습니다. 가 되겠네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을 만드는 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까닭은,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까닭은 체험학습에서 도자기 만드는 것을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같이 파악해 보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해보시고요. 마무리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또 편지글을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글은 당구장 사장님이 고등학교 3학년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형이 아는 동생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이라는 굉장히 큰 시험을 보는 나이죠. 이 수능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치르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많이 돼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과연 이 형이 동생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편지를 읽으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동생아, 형이야.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능이 이제 막 끝났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의 노력은 널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어.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널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 홀가분함과 동시에 허탈함이 너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 지금껏 내가 멀리에 열심히 공부했나?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성적에 관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해.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서야 막 출발점을 지났을 뿐이야. 지나온 날보다 더욱 많은 날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지금보다 더 기쁜 일도 있을 테고 더 슬프고 힘든 일도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꿋꿋이 이겨내길 바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형에게 얘기해. 형은 최선을 다해 널 도와줄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할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형은 언제나 널 응원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자, 이렇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글보다는 살짝 어렵죠. 그래도 일상생활에 쓰는 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글쓴이의 마음은 그렇죠.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여기도. 그리고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에 여러분 주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을 동생을 위로하는 마음, 걱정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있죠.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형은 언제나 널 응원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마음, 응원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서로 표현하고 전달한다면 이 형과 동생, 이런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말 더 끈끈해졌겠죠.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단원을 잘 배우고 나중에는 편지글을 내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이제 국어활동 12쪽 펼쳐보세요. 국어활동 12쪽에 엄마가 딸에게 쓴 편지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엄마가 딸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13쪽 2번에다가 여기 빈칸에 채워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답안은 뒤에 나와 선생님 클래스팅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선은 스스로 생각해서 먼저 적어보세요. 네, 오늘 공부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